안녕하세요. 진소리 쓴소리의 김원호입니다. 오늘 방송부터 사용되는 선진화라는 용어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리기 위해 CR재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진화라는 단어를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말로 여기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화는 반드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CR재단이 말하는 선진화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오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현재 6명입니다. 원래는 9명이어야 하는데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재판관,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부터는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것은 국회 몫에 추천 인원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한 명씩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지만,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추천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가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할 수 없으니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충원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재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조한창 판사를 추천했죠. 문제는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모색하는 친대의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으며 국민의힘에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권성덕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전례를 따르자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 저와 CR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재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재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조금 더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화려한 기한을 바라는 분들이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아마도 그분들은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확률론에 기대어 6분의 6의 찬성이 9분의 6의 찬성보다 어려우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6대 0으로 나온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찬성호 반대사로 나오는 경우보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6대 0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내란 공모당으로 찍혀 재기하기 어렵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던 때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화려한 기한을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기다리는 1인의 헌법재판관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반대하지 못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람은 AI를 장착한 로봇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평소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구분해서 이것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고 저것은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의 고리대와 대통령의 직무 정지대를 나눠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눠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파적인 이익을 배제해서 객관적으로 헌법 조문을 읽는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도록 하는 게 더욱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박범계와 박주민이 말했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국정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냐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강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라는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장만 강변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을 말장난이라고 밀어붙이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고 나와 탄핵 심판을 무한정 뒤로 미룰 수도 있답니다. 정치는 레토릭의 예술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CR재단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강변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CR재단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발씩 물러서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국민들께 사과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유불리를 떠나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합니다. 그때는 당리당략에 빠져 법조인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